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건강백서, 건강지침서를 핵심 요약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근소모증, 뼈와 관절의 쇠퇴, 장기 기능의 저하, 치아 건강의 악화, 면역력의 약화 등 노화 현상으로 인하여 허리가 굽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사내 진미에 흥미가 없어지고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모든 자연의 진리이고 섭리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소망은 건강하고 무탈하게 주어진 수명만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자듯이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사가 그러하듯이 노력이 없이 구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처럼 살다가 가려면 많은 노력과 결단력과 자제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섭생의 방법을 수치로 표현을 한다면 식이요법이 60, 운동요법이 20, 생활요법이 20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 먹는 습관,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며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은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수많은 음식물들의 부산물들 중에서 우리의 건강에 이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 마늘 껍질, 파프리, 과일 껍질 등을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 햇볕에 잘 건조를 하고 가볍게 볶은 후에 물을 끓일 때 조금씩 넣어서 마시면 물맛도 좋고 색깔도 식욕을 자극하고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을 끓일 때는 구운 소금을 조금 넣게 되면 부족한 천연 미네랄 성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 소금에는 생체의 생리 기능에 필요한 강물성 영양소인 칼륨, 나트륨, 칼슘, 인, 철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은 항상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매일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 과일, 그리고 유산균을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3끼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이 끝난 후에는 단백질의 공급과 함께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일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 것인지는 개인마다 나이나 건강 상태, 활동량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위와 장에 휴식을 주는 간헐적 다이어트를 매일 하여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공복을 최대한 길게 유지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시키고 체내에 잔존하는 독소를 배출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 야식, 탄산음료, 스낵,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햄과 소세지, 젓갈류, 그 외에도 정크푸드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멀리 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물들은 우리의 건강 상태에 백해무익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 견과류, 땅콩,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등을 먹게 되면 포만감과 더불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수월한 식이요법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단은 일주일 단위로 준비를 해서 먹으면 시간의 절약과 균형 잡힌 식단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요법입니다. 생활요법은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이라고도 하는데 생체 시계의 활성화를 가져오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식이요법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었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번거롭고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도 아니 되고 스스로 피드백을 주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의 일과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하여야 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표를 만들어야 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잘 기획된 일과표를 스스로 잘 지키고 숙달이 되면 불필요한 약속은 사라지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니 건강은 점점 좋아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어드니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듯 느껴져서 심심할 틈이 없어집니다. 하루 일과 중에는 독서, 공부, 게임, 취미생활 등이 포함되어야 치매 예방과
정신적인 수양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가 되는 시간과 돈은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일과표에는 반드시 운동 시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해야 하고 저녁 9시 전에는 가능하면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힘이 들지만 건강에 만병통치약이 되는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요법의 비중은 20% 정도이지만 무병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요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심신이 쾌약하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만병통치제가 바로 운동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요법과 생활요법만 잘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오래 살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순서와 방법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하여야 부상을 방지하고 보약 같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잘 알고 하면 약이 되지만 잘 모르고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자격을 갖춘 헬스 트레이너에게 정식으로 운동의 정석을 배워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과 시간, 특히 건강을 위해서 지불하는 돈과 시간은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생체 리듬, 생체 시계를 만들고 점진적인 트레이닝과 피드백을 통해서 최적화되고 활성화된 심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몸과 대화가 항상 가능해야 합니다. 나의 몸에서 보내주는 신호에 항상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지면 심신도 더불어서 건강해지고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심신이 건강해지면 자신감, 우월감, 배려심, 긍정적인 마인드가 배가 되어서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유익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 운동요법입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특히 근력 강화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등의 근력이 약해져서 허리가 휘어지고 하체 근력이 쇠퇴해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호군, 성고, 인노태, 선세,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 다리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전체적으로 근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큰 근육 중에서도 중요도로 순위를 정한다면 하체, 등, 가슴, 어깨 근육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100년지 대계를 세우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시작을 한다. 한마디로 불성설입니다. 잘 세워진 일과표의 실행은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활동량이 부족하여 음식물의 섭취가 줄어들고 소화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와 근소모증은 과속화되고 노화의 가속화 현상과 더불어서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빈번해져서 병원을 화장실처럼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신이 병마에 시달리게 되니 병원비와 약값으로 연금이나 수익금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치매 환자를 케어하고 지켜보는 가족들은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도 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부와 건강도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나 치매도 게으른 사람이 걸리게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는 날까지 규칙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습관,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의 관리, 금연과 금주 또는 절주, 공부하기 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고 익숙해지지 않겠지만 반복과 피드백 과정이 이어지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도 모르게 심신이 건강해지고 익숙해지니 또한 긍정적인 중독성에 반복을 하게 되고 변화된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과 우월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유병장수라는 신조어가 방송에서 자주 거론이 되는데 무병장수를 해야지 왜 유병장수를 합니까?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질병에 자주 노출이 되고 병원을
화장실을 드나들시지 하면서 고통과 시간의 낭비, 금전적인 낭비를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금 중에서 매월 일부를 세금 납부하듯이 실손보험 같은 신체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가져다 바치는 일들이 생활화된 듯합니다. 저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종종 질의를 합니다. 매일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신체의 근력이 강해서 허리가 항상 반듯하고 나의 두 다리로 거침없이 걸을 수 있고 치매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아니면 나중에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병원 약국을 가까이 하고 노후자금을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불하고 자립생활이 불가능해서 요양원 신세를 지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고 쾌락해졌거나 바쁜 일상과 워커홀릭에 빠져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밤을 낮잠하면서 분별 없이 살다가 인생을 비만과 질병, 고통으로 비참하게 마감하고 싶은가? 선택은 여러분들 자신의 몫입니다. 60대가 되면은 지금까지 익숙해진 경험과 사고, 습관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로부터 확실한 병명을 듣고 처방전을 받고 나쁜 습관, 즉 음주, 수면 부족, 과식 등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살다가 빨리 죽는다고 하면은 그때서야 즉시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지만은 현재는 표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강해 보이는 사람, 노화 현상이 가속화된 사람, 치매의 전조 증상이 보이는 사람, 기타 건강에 나쁜 징후가 예측이 되는 사람들에게 운동, 식습관, 생활 방식의 중요성을 아무리 떠들어봐도 우이덕경이 되는 것입니다. 재테크, 시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근테크입니다. 무병장수하고 생명연장이라는 기적은 나 자신이 노력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힘든 것에 익숙해지면 카타르시스, 고통 후에 오는 쾌감과 함께 묘한 중독성이 생겨납니다. 화병, 스트레스, 가슴이 두근거린다, 시도 때도 없이 졸린다, 온종일 기운이 없다,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가서 온갖 진료와 검사를 다 받아봐도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봐도 정확한 병명과 원인도 모르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거의가 운동 부족, 나쁜 생활 습관, 나쁜 식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들 중에는 중금속, 농약 성분, 환경 호르몬과 방부제와 같은 유해 성분들이 몸속에 쌓이게 되면 신체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좀비 세포가 늘어나고 염증 물질은 활발해지고 면역력은 낙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모든 질병의 무방비 상태와 같아지는 것이고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잘 되는 것이고 병명도 모르면서 신체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악순환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작용, 뇌회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전두엽 기능이 쇠퇴해지고 면역력은 약화되고 염증 물질은 강화가 되어서 치매의 발병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습관 회로의 루틴, 나의 습관을 해킹해서 좋은 습관은 점진적으로 이어나가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의 원칙을 배울 때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운동을 할 때에도 근육 강화 운동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 합니다. 운동요법을 꾸준하게 수행을 한다면 생물학적인 노화의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고 수명 연장의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종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운동을 하면 신체에 활성산소가 쌓여서 오히려 해롭다고 역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활성산소가 체내에 쌓이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양이고 조속한 시간 내에 몸속에서 녹이고 배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내의 활성산소는 유해 박테리아와 기능을 상실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를 해줍니다. 역설적인 주장으로 응수를 한다면 양잿물이 알칼리성인데 우리의 산성체질을 중성화하기 위해서 양잿물을 마시면 좋다? 모든 것은 과유불급. 운동도 내 몸에 알맞게 적당히,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적당히, 수면도 적당히, 중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비만이 질병인 것처럼 노화도 질병으로 인정을 하자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는 노화가 사업화, 상품화가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만큼 투자와 연구가 활발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저는 체육
학자로서의 지론은 노화도 질병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습관의 퀄리티를 올려준다면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은 주간 식단표에 따라서 식사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먹고 싶은 것들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먹습니다. 그래야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리고 포만감의 기분도 업이 됩니다. 하루 종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근력이 무제한으로 강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루 동안에 많이 먹어도 절대로 비만이나 체지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동안에 먹은 음식의 에너지는 소비하고 남은 것들은 몸속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다음날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서 2주 이상 계속 적체가 되는 칼로리는 체지방으로 몸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절제된 좋은 식습관을 갖게 되면 무한정으로 많이 먹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생리적 주기라고 보면 됩니다. 생체 리듬의 종류에는 육체적 리듬, 지성적 리듬, 감성적 리듬이 있습니다. 항상 나의 몸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체 리듬은 생체 시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잘 작동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고 나의 몸은 그 신호에 잘 따라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잠이 온다, 갈증이 난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아프다, 피곤하다 등등 이러한 신호에 지체 없이 반응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규칙적이고 활동적이면서도 정확하고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게 되고 스스로 절제와 통제도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정확하고 좋은 생리적 주기, 생체 시계를 가지게 되고 그만큼 작동도 잘 되는 것입니다. 노화의 가속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충분한 수면과 즐겁게 생활을 하고 사회활동, 인지능력 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동을 해서 우리의 심신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에 정책적 대안이 없습니다. 개쓰레기, 생양아치, 범죄 집단이 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건강이나 복리후생에는 관심도 없고 입만 열면 탄핵, 특검, 방탄만 내치면서 개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사라지고 노화의 가속도를 부추기는 현상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은 나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국가나 가족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나의 수명만큼 질병이나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리는 건강백서, 무병장수, 수칙,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생활요법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건강요법이 건강백서의 핵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의 방송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쇠도 당금질을 할수록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신도 수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히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나의 심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을 들인다면 그만큼 건강한 신체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철저하게 실행을 한다면 100살까지 치매도 예방하고 항상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잘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고 운동은 보험보다 더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요양원의 실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